반갑습니다. 지극정성TV입니다. 네, 잘들 지내셨죠? 제가 올 초에 이제 이 유튜브를 제작해서 시작하고 나서요. 올 11월 1일 기점으로 3,000명의 구독자분의 관심 가져주셔서 정말 대단히 감사합니다. 제가 좀 더 감사한 이유는 제가 사실 이 채널을 만들면서 진행할 때 이렇게 기대하진 않았어요. 왜냐면은 그냥 이렇게 뭐 이 몇천 분이나 구독하실 줄 모르고 그냥 뭐 제가 그 어떻게 보면 강의를 하니까 강의 연습을 할 겸 해야지라고 시험을 하고 기대치 않게 많이 했었는데 기대치를 많이 하지 않았었는데 막상 또 하고 응원해 주시고 하다 보니까 벌써 3,000분이라는 분이 제게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좀 한번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 3,000분께. 네. 그러면서 그 3,000분한테 제가 어떻게 좀 더 잘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하다가 진짜 그렇더라고요. 제가 사실 이 채널의 목적은 운영하시는 분들한테 도움이 되고자 하는 채널이었습니다. 제 목적성은. 그런데 진행하다 보니까 운영하시는 분들보다는 처음에 진입하시는 분들, 아예 그리고 시작하시기도 전에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더 많으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그러면은 운영하시는 분들도 도움도 되고 그리고 처음 하시는 분들도 도움될 수 있는 것들을 꾸준히 올리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그러는 게 저도 컨텐츠가 더 많고요. 자주 인사드릴 수 있으니까 더 좋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그 처음에 우리 어르신들을 제가 발굴을 하고 나면은 공단에 이제 전산을 등록을 해야 되는데 공단에 전산을 등록하는 걸 급여 계약 통보라고 합니다. 급여 계약 통보. 그래서 급여 계약을 미리 올려야 된다. 급여 계약, 급여 계약, 급여 계약 이런 얘기들 많이 들으실 텐데요. 그래서 그 급여 계약 통보에 대해서 컨텐츠 한번 올려야 되겠다 고민하고 있었는데 공단에서도 감사하게 공단분들께서 감사하게 12월자에 이런 매뉴얼을 제공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방문 요양의 매뉴얼을 이 그 공단에서 제공한 매뉴얼을 보면서 같이 좀 얘기하면서 그 어떻게 하는지 방법을 좀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한번 그 매뉴얼을 보면서 말씀드려 보도록 할게요. 좋습니다. 네. 자, 여기 보시면은 이게 참 공단에서 여러 자료들을 많이 줍니다. 그러니까 뭐 자료실 이런 데 들어가시면 되시고요. 제가 또 저희가 원케어 카페에다가 자료를 올리니까 원케어 카페에도 제가 지금 강의한 자료는 올리도록 할 테니까 거기서 다운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여기 급여계약 통보서 관리라는데요. 급여계약 통보가 뭐냐라고 생각을 해주시면은 급여계약 통보는 이 매뉴얼대로 얘기하자면 수급자와 급여 계약 내용을 총사해서 당사자, 계약기만 급여 준 내용 등 그냥 그 공단에 통보하는 건데요. 그냥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우리를 관리하는 주체는 어딥니까? 건강보험공단입니다. 건강보험공단은 수급자에 관한 건 다 공단에서 관리한다고 보시면 되세요. 그러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급여계약 통보라는 건 우리가 서비스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통보를 하는 건데 그거에 대한 사항을 계약을 하고 나서 올렸어요. 그러면 공단 입장에서 관리가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겠죠.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급여 계약 통보는 급여 개시하기 전에 올리십시오라고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지 공단에서 관리가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급여 계약 통보서의 개요는 그냥 공단에서 잘 관리를 하기 위해서 우리를 이렇게 한다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급여 계약 통보를 할 때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여기 수급자 1 보면 장기 요양 보험 가입자라고 되어 있고요. 수급자 2 보면 의료급여라고 되어 있는데 이 의료급여는 그냥 저희 선생님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그냥 의료급여는 그 기초생활수급자분들, 네, 본인 부담금이 어디서 나오죠? 이런 분들은 각 시군구에서 나옵니다. 시군구에서 본인 부담금을 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르신들에 대해서 계약 체결을 했다. 네, 등급을 받으셔서요. 그래서 일반 의료수급자가 아닌 분들은 그냥 공단으로 바로 입력을 하시면 되면 되고, 근데 의료수급권자라고 하면은 그게 이제 좀 복잡해집니다. 왜냐면 의료수급권자의 본인 부담금은 네, 본인 부담금 15%, 7.5% 이런 부분 있죠. 일반 수급자가 되는 그런 거는 시군구에서 내주는 겁니다. 그러면 시군구에서 의료수급권자인 이 뭐죠? 이 본인 부담금 내주기 위해서 우리가 제출해야 되는 서류가 있는 겁니다. 그 서류가 뭐냐면 그거를 입소 이용 신청이라고 합니다. 입소 이용 신청. 여기 보이시죠? 오른쪽에 보시면 입소 이용 신청이라고 있는데 그게 이제 입소 이용 신청이 되는 겁니다. 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입소 이용 신청은 네.
입소이용 신청이 어떤 건지 아시겠죠? 네. 그러면 입소이용 신청을 하고 나서 그러면 시군구에서 자 이제 알겠어. 너희들 본인 부담금은 내가 이 시구 의료수급권자는 내가 지자체 돈으로 돈을 내줄게. 이런 게 입소이용 신청 확인했다고 통보를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통보를 해주는데요. 요때 이 주의점이 있습니다. 그 표준장기용 계획서를 저희가 이 입소운영 시청 같이 서류를 내는데 표준장기용 계획서 예를 들어서 이 어르신은 월화수목 금만 서비스를 하게끔 이 토용장기 이용서를 냈습니다. 그렇게 냈습니다. 근데 우리는 월화수목 금토까지 본인 부담금에 대한 내용을 시국에서 내주세요 내게 되면은 네 승인을 해줄까요 안 해줄까요? 네, 잘 안 해주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어르신 보호자 요청이 아닌 이상. 그래서 만약에 월화수목금이 표준장기계획서에 나와 있으면 월화수목금토까지 되어 있는 표준장기계획서를 공단에서 다시 받으셔서 입소인용 신청을 내셔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네, 급여계약 통보서는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그게 급여계약 통보가 됐다 하시면은 이제 등록을 해야 되는데 등록은 요 장기요양 대상자로 나와 있으시죠? 그거는 공단의 인정서를 보면 다 나와 있습니다. 인정서를 보고 입력을 하시면 되시고요. 신규는 최초로 계약하는 부분, 갱신은 이제 1년이 끝나면 그 다음에 또 하는 부분, 뭐 추가 계약항은 계약 기간 만료 전에 좀 추가로 계약해야 되는 내용이 있으면은 네, 되는 부분, 전체 계약 조회는 전체 수고가 쫙 뜨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급여 계약 등록은 공단 포털에 들어가면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요. 신규 수급자가 이제 장기 요양 개설이 되시고 신규 수급자 처음 생기시게 됐다 그러면 이제 급여 계약 등록 들어가셔서 이 절차대로 되시는 겁니다. 네, 신규 교육 되시고 나면요. 그다음 이 등록하게 되면 이거 뭐 성명, 성년원이, 인정유언, 인정등급, 인정유효기간, 유효기간 입력하시면 자동으로 쭉 뜨시게 되고요. 아마 인정유효기간 입력하게 되면은 계약 내용 이런 게 계약 내용 등록자가 없습니다. 이렇게 될 겁니다. 왜냐면 저희가 최초 입력이 될 거니까. 그러면은 이 서비스를 이제 입력을 하시면 되시고요. 그다음 계약 정보에서 보시면 계약 조항량, 성명, 수급자와의 관계, 전화번호, 계약 일자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 계약 기간 같은 경우는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그 계약 기간은 수급자 등록 인정 유효 기간까지 계약 기간을 해놓습니다. 네, 인정 계약 기간 유효 기간까지 딱 해놓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지금 2021년 12월이다. 그러면은 2022년 10월까지가 인정 유효 기간이다. 그러면 2021년 12월부터 2022년 10월까지 그 유효기간을 계약기간으로 입력을 해 놓는 거죠. 네, 아시겠죠? 그렇게 하시면 되시겠고요. 이렇게 입력을 하고 되면은 시설은 넘어가고요. 이제 이 일정 등록이라 해서 우리가 일정 등록을 해야 되는데 그거는 어디란에 있으면 등록 변경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등록 변경에 들어가게 되면은 우리가 입력한 수급자가 뜨실 거예요. 수급자가 뜨셔서 거기 클릭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이쪽 왼쪽 화면 같은 게 뜨는데 이 왼쪽 화면에 입력을 눌러서 월요일부터 토요일 금요일까지 9시부터 12시까지 모시겠다. 아니면 예를 들어서 14시부터 17시까지 모시겠다. 이거고 어떤 분이 입력을 하겠다. 이렇게 되는데 딱 입력하려고 하면 이렇게 뜹니다. 급여 제공 계획이 통보되지 않았습니다.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급여 계획을 통보하지 않으면 일정 등록이 안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급여 계획 통보는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제가 다음 시간에 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급여 계약 통보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말씀을 드리면 또 말이 엄청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어떻게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운영 평가할 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어쨌든 이것만 알아두십시오. 일정 등록하기 전에 급여 제공 계획을 네, 통보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시겠습니다. 근데 이제 뭐 통보를 했다라고 치고요. 하게 되면 이 입력란을 누르면 이제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서비스하고 어떤 어르신인데 어떤 요양보호사 선생님 묻히겠다 이렇게 입력하게 됩니다. 이렇게 입력하시게 되면은 쭉 이제 뜨게 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요거는 뭐 요양 부분인데 목욕은 두 분을 입력하시게 되겠고요. 그래서 입력을 하시게 되면요. 이제 종사자, 요양사 선생님이 입력하시게 된 다음에 보시면 화면이 이렇게 뜹니다. 자, 이 누구누구누구가 어르신 요양요원 누구가 이렇게 입력을 쫙 넣어가지고 저장을 누르시게 되면은 통보가 된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월 금액이 있고 월 한도액이 있고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이 한도액이 넘치지 않게끔 입력하셔야 되는 겁니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되시겠습니다.
그리고 기초생활수급자 어르신, 의료수급권자의 거기에 세우는 그 입소이용, 우리가 입소이용 신청서를 냈다고 했죠. 그 승인금액, 요 파란색으로 나와 있죠. 이 승인금액만큼 네, 청구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네, 아시겠죠? 네. 그러니까 이 승인금액을 그 시군구 입장에서 표준장기이용 계획서대로 대부분 승인을 해준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시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렇게 봐주시면 되시겠고요. 즉 급여계약 통보는 이렇게 등록하는 거는 말씀을 드리고 등록을 하게 되면은 이제 우리가 이제 인쇄하게 되면 이렇게 서비스 일정표를 뽑으실 수가 있습니다. 인쇄를 하시게 되면 며칠부터 며칠까지 뭐 어떻게 서비스 나간다 이런 일정표와 수가 같은 게 다 나오시게 됩니다. 이렇게 하시면 되시겠고요. 일정 수정을 하시게 된 경우에는 요 입력한 다음에 이 지난 일정 수정을 누르셔가지고 수정 사유를 고르신 다음에 그 일정을 넣고 빼고 하신 다음에 다시 수정을 누르시면 되십니다. 네. 그러면 지난 일정 수정이 이력이 남게 되는데요. 웬만하면은 일정 수정은 하지 않으시는 게 저는 좀, 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이제 일정 등록하는 거는 됐고요. 해지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해지는 되게 간단합니다. 일정을 넣고 나면 이렇게 일정이 쫙 나와 있죠. 그럼 밑에 부분에 보면은 요 표시할 수 있는 게 되겠거든요. 그래서 해지 여부의 체크에다가 딱 체크한 다음에 해지 시간을 입력하시게 되시면 됩니다. 해지 시간에 입력하시게 되면은 이제 입력하시고 나서 계약 해지를 누르고 이제 정말 계약을 해지하시겠습니까? 하고 확인 누르면은 계약 해지가 됩니다. 근데 대부분 제가 센터에서 기획해야 해지를 해야 되는 경우에는요, 이분을 모시다가 이분이 이제 좀 요양원으로 가시게 되시면은 재가급여에서 시설급여로 옮겨지지 않습니까? 그럴 때에는 재가급여를 종료를 해줘야지 시설급여에 입력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양원 들어가신다 그러면 이 해지를 꼭 해주셔야 됩니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되시겠고요. 좋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제가 그 오늘 말씀드린 내용은 급여계약을 등록해야 되는 방법에서 말씀드릴 때 급여계약 등록을 해야 될 주의사항으로는 일반 수급자가 있고 의료생활 수급자가 있는데 의료생활 수급자한테는 절차가 있다. 그 절차는 뭐냐면 네, 입소이용 신청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입소이용 신청서. 입소이용 신청서를 시행구에다가 제출하셔서 승인이 나게 되면요. 이제 계약 등록을 하게 되는데 계약 등록은 그 인정서를 보시면서 이제 등록을 하시면 되시고요. 어렵진 않으시는데 요때 이제 계약 기간은 인정서 유효기간, 어르신 등급 유효기간으로 계약 기간을 좀 정하시면 좋다. 그러니까 오늘 날짜부터 유효기간 만료일까지 계약 기간을 잡으시고요. 그 다음 세 번째, 등록 변경을 할 때는 등록 변경이라는 건 이제 일정 등록을 하게 되는데요. 인적 등록을 할 때는 이제 급여 제공 계획서가 통보가 돼야지만 일정 등록을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등록했다고 치고 하게 되면 그때 일정 등록을 하게 됩니다. 오늘 며칠부터 며칠까지 모시겠다고 쭉 나야 되게 되면은 그거에 대한 것들 이제 입력하시면 되고 유양사 정보는 거기서 입력하시고 하시면 되겠고요. 그러고 나서 마지막으로 계약 해지를 할 때는 등록 변경 해지에서 보면은 이제 요 부분에 밑에 칸에 해지의 신청을 딱 하고 시간을 입력하고 저장을 누르면 해지가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참 오늘 내용은 이제 센터를 운영하시는 분들 당연히 아실 수 있는 내용인데요. 만약에 처음 하시거나 이제 뭔가 아직 업무가 뭐가 있지? 너무 진짜 두려워 막연해 이런 분들은 뭐 한 번쯤 도움이 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제가 다음에는 급여 제공 계획서는 아무래도 운영하시는 분들도 꼭 한 번씩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이게 그 제공 계획서를 이제 공단에서 어떻게 하라고 요 방법을 알려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자료를 근거로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드리고요. 언제나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